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추석 연휴 끝에 국내 증시 미국 긴축 장기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 속에 코스피 장중 2,410선까지 밀리고 코스닥은 81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경신하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위험 회피 심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 국채 급등입니다. 도대체 왜 급등한 것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같은 경우 정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의장의 경우에는 현재 이 잡히지 않는 물가 결국에는 연준의 다음 스텝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 담당 이사의 경우 현재 이제 재정 적자 또 인플레 장기화가 우려가 된다면서 특히나 올해 또 추가 긴축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기 급체 급등과 함께 원달러 급등 문제죠. 아무래도 현재 원달러 환율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1,400원대 고금리 기조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김영익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해 9월이었죠. 달러 지수가 114.1을 정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추세 하락 속에 반등을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채원 의장의 경우 이 원달러 환율의 경우 제한적 박스권 흐름을 전망하면서 단기 급락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소연 이사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현재 6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지 아무래도 적자 전환 우려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화 약세 지속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또 변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채금리 급등과 고환율 이외에 또 시장에 주목해야 될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김영익 교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금리의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또 잠재 성장률 1% 진입을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채원 의장의 경우 지금의 시장 핵심은 펀더멘탈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심 회복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박소연 이사 아무래도 이 미국 11월 FOMC 회의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예산 처리 후폭풍도 역시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상황이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4분기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대다수의 전문가들 그래도 지금의 시장 조정이 기회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김영익 교수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그래도 조금씩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채원 의장의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 또 시장 주도주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우량 가치주를 주목할 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소연 이사 다소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 채권과 외환 시장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무래도 11월까지는 또 보수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긴급 진단 설문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또 전화 연결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영렬 센터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현재 지금 우리 시장 모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미국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요. 이 고공행진 계속 이어질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채권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또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이어질지도 또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단순히 금리가 높다라는 부분이 상반기에 우리 경험했었던 금융불안 이슈로만 보는 것은 조금 좁은 의미인 것 같고요. 현재 이런 높은 금리가 이어지는 구조적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통화 정책 부분 등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의 여지를 전혀 두고 있지 않고 또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되면서 당분간 정책금리는 높은 금리 환경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부분이 현재 시장금리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기조 자체는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재정 부분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셧다운을 잘 넘겼고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잘 넘겨가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미국 정부의 새로운 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당분간 적자 재정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태고 올해도 예상했었던 그 적자 규모보다는 더 초과 적자 재정 등을 기록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 대한 공급 이슈 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10년물 이상의 장기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발행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시장금리를 자극하는 현상 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통화 부분과 재정 부분이 동시에 작동하고 이런 영향에서 시장금리가 반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상황을 단순한 오버슈팅 단계로 보기보다는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예고하는 내용 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우려, 이 고금리 속에 또 고환율까지 겹쳤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일각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점차 연말로 다가갈수록 또 우려되는 점이 또 사라지면서 시장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을 변동성으로만 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수출 경기가 개선됐고 지금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여지 등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와 환율 상승이 나타나는 의미를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해석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환경에 살아왔다라는 것은 제조업 그리고 물가 생산 비용에 대한 연동된 산업 구조를 경제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생산 마진이 악화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물가는 진정되고 이제는 펀더멘탈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현재 얼마 전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또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 안정에서 오는 효과를 전부 다 상쇄되고 오히려 생산 마진이 악화되는 영향 등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점이죠. 결국은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그 마진 악화 등과 같은 문제점 등이 시장에서는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변동성으로 우리가 치부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금리와 높은 환율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 실물 경제가 받는 어떤 치명적 실물 경제에 가해지는 어떤 부담과 그리고 어떤 부정적 요소 등을 오히려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변수는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궁금한 것은 투자 전략일 텐데요. 이 앞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물론 기회는 다가올 수 있겠지만 문제는 주식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그 순서가 선순위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겠죠. 선제적으로는 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 등이 먼저 선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 기대 수익이 큰 주식 등과 같은 다른 자산 등에 대한 선택 등이 시장에서는 뒤따를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변동성 상황으로만 한정짓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어떤 여의치 않은 어떤 거시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을 때 실물 경제가 받는 부담도 체크하고 난 이후 어느 정도 가격 바닥이 드러난 이후에 오히려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4분기 초입 부분에 해당되어 가고 있고 연말까지는 조금 녹록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